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에 아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더 강도 높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범위도 더 넓고 광범위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법의 주요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두 번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첫 번째는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즉,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 모든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성적인 접촉이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를 넣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모두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강제추행하는 겁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흥분이나 자극이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준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실상실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식하기 힘든 모든 상황을 마찬가지예요. 수면 중이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무슨 약물에 의해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심신상실이라고 얘기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중강간이나 중강제추행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상대방을 속이거나 혼란을 주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나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력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해요. 직접적으로 유형적으로 폭력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무형적으로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의사들을 제압하는 경우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섯 가지의 미수범도 똑같은 법령으로 처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성착취, 간음,
성매매, 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특례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간음, 추행 등 및 미수범도 같은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란 바로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아까는 19세 미만이었죠?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입니다. 즉 18세 미만일 경우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아청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도 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둘 중에 처벌이 더 센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성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성과 관련된 건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동의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동의가 있어도 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범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해도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지 청소년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성숙하잖아요. 고의적으로 그 친구가 나는 성인이라고 나를 속여서 성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얘가 나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라는 증거를 누가 제시해야 된다? 내가 제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가 속였다라는 걸 제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감안되지 않고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이 좀 높아요. 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억 이하의 벌금의 제한 등 아청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2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보통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유예 기간이 없이 바로 시행을 했어요. 즉 뭐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고 90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집행유예나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상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소지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시청한 게 처벌이 대상이 되었나?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이후에 사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역시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되며 유포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서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물에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아청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동 청소년이 동의했건 알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의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죠. 그러나 아청법에서는 동의의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 무조건 그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촬영한 것도 문제고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들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법령이 광범위해지고 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세, 아까 18세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따졌잖아요. 자, 이번에 따질 건 뭐냐면 바로 16세에 대해서
낮을 겁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조금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당연히 어릴수록 처벌의 대상의 법령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특별법에 의해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은 없고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나이가 19세 미만일 경우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아청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과거의 경우는 약식 기소가 될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2020년 6월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구공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기도 대부분 이렇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형사처벌,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기 때문에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제강간입니다. 의제강간은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만 해당이 되었으나 2020년 5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만 13세가 어디로? 만 16세로 높아졌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이냐 하면 미성년자 16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도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인 경우는 의제강간의 성립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속았잖아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 의제강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약간의 참작은 될 수 있으나 이 의제강간은 그렇게 강력한 법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본 사례죠. 음란 영상물 관련 범죄. 자, 다시 아청법에 의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사례를 갖고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 패티시 성독착증을 가진 남성이 스타킹과 관련된 동영상을 큰 동영상을 받았죠. 즉 zip 파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보지를 못했어요. 일부 보다가 아니면 완전히 다 그 영상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으나 영상물이 크게 길이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동 청소년 관련물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영상물에 아청물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나는 이거를 알지 못했다. 내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전혀 이 부분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 내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알았던 몰랐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청법은 더욱더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된 범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넓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의제강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제강간에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아동 청소년은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처럼 옷을 입고 교복 입고 많이 출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보거나 소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궁금한 점은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이 영상 댓글에 남기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